자, 파란 빨간색. 오늘 빨간색 입고 올 것을.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지난주 지난 화요일에. 화요일 날 빨간색 네. 입고 왔을 때 네. 때리고 싶더라고. 그때 제가 배경을 염두에 두고 빨간색을 입은 겁니다. 파란 빨간색을 염두에 두고. 그렇군요. 예지력이 있어요. 예,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셨잖아요.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좀 들어. 안녕하십니까? 시작할게요 하면은 좀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될까? 약간 재밌게 끼어든 거죠. 아까 예. 임세은이 안진걸 소장이 약간 흉봤거든. 아 저는요? 들어오기 전에. 예, 저는 뭐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 해줄게. 예. 둘이 좀 싸웠으면 좋겠지 이 방송에서. 아니 왜? 저 밖에 나갔어. 해마로.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어. 해주세요. 또 제가 또 괜히 여기 우리 시청자들이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아니 임세은 예. 소장님이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인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자 그러면 열린 결말로 예.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시길. 서로 없으면요 서로 이렇게 뒷담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뒷담화 안 해요. 참고로 너무 완벽하신 분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나만 나쁜 사람 된다니까. 시청자들 미칠 거야 지금 궁금해가지고. 뭐요? 아니 말 꺼내놓고 안 하면 안 되죠. 아니 나중에 제 책에서 쓸게요. 알겠습니다. 뒤돌아보고 쓰다 있으십시오. 보람 PD는 들었어. 여기까지. 아, 예. 들었군요. 민생 웃음연구소 22번째 방송입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세은 소장님 모시고 일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최근에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이 책이 다시 또 막 여기저기서 많이 팔리고 있네요. 태진아라 책과 함께. 어제는 제주의 고부건 변호사님이 저 국민의힘 대변인 고발로 온 김에 10권씩 사셨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선생님입니다. 출판사도 요즘 어렵거든요. 비상계물 완전 망했거든요. 그래서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언제 그것도 참 명저입니다. 명저. 보셨죠 여러분. 임세은 소장님에 대한 제 충성심. 참 어처구니가 진짜. 네. 많이 저래서 아까 임세은 저렇게 용을 받구나.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생생내서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른 애야. 몰라도 돼. 자 그리고 전 청와대 부대변인 민생연구소 수석소장 임세은 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 것에 제 손모가지 하나 걸고 싶은 임세은입니다. 야. 그냥 김건희 빙의 돼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네. 근데 두 사람- 그녀의 생각과 일치되어 있죠. 두 사람도 이번 주말에 또 핫도그 판다며. 파는 게 아니라 제공. 제공. 네, 핫도그 518 제공. 개나. 날씨가 이렇게 518개. 따뜻해졌는데 핫도그가 됩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옆에 커피 준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커피 하나 받으시고 또 핫도그 딱 받으시면 됩니다. 핫도그 맛있어? 엄청 통통해요, 진짜. 정말 제 팔뚝만 합니다. 팔뚝. 케찹 많이 줘? 제가 해주거든요. 제가 케찹 담당이거든요. 케찹이 거의 빨간색 옷을 입혀드려요. 2주 전에 우리 임세은 소장님 취하했는데요. 옆에 어묵, 커피, 추레스, 풀빵보다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겁니다. 인기 지금. 많아요. 다른 데 건 맛이 없었고 네. 민생이제 연구소 것만 맛있었다 이런 얘기지. 아니 핫도그가 아닙니다. 저희밖에 없었어요. 핫도그가. 핫도그. 네, 근데 이제 핫도그는 좋아하는 분들 대부분 다 좋아하잖아요. 네. 어느 남녀노소.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줄이 다른 건 많아요. 남녀노소 안 좋아하는데 핫도그만 남녀노소 좋아한다는 거잖아. 아니 뭐 추러스 아니 이런 거 다른 호불호가 거보다 더 있죠. 좋아한다는 거죠. 핫도그. 유독 좋아하셨다. 주로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요 다른 분들도 너무 귀하죠. 특히 해외 동포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네. 해외 동포들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희께 좀 중국에서도 배가 좀 많이 불렀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만 보내주신 거잖아. 아닙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임세훈 소장님 직접 저기 설탕하고 그다음에 케찹 해주셨고 330개 나갔고요. 이번에는 5.18 정신으로 윤석열을 확 몰아내자 해서 518개.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네. 330개 가지고 생색만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저희 이것도 힘들어요. 518개도. 518개 언제 케찹 다 뿌려주는 근데 팔이 말베겠다니까. 518개다 약간 예비 몇 개도 준비했고요. 예비 몇 개 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말고도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는 떡볶이 어묵 제공하더라고요. 커피. 이제 그러니까 거기도 떡볶이 가셨다고. 서울의 소리 떡볶이 어묵은 맛이 없고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핫도그만 맛있다는 거잖아 지금. 종류가 다. 그냥 인정해줘, 진짜. 예 맞습니다. 저희께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지. 여러분. 아니 네, 서울의 소리 제일 맛있습니다. 하면 핫도그 해라고 100만 원이나 기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최고죠. 알겠습니다. 새날하고 서울의 소리가 최고. 아니 뭐 이준석입니까? 이거 갈라치기 하세요, 분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서울의 소리하고 새날은 최고인데 뉴스공장은 별거라는 거잖아 지금.
아 뉴스 네, 공장하고 그럼요. 매불쇼도 최고죠. 네, 아닙니다. 임센식당 TV가 제일 최고입니다. 재미있다. 네, 안진걸 TV랑. 임센식당 TV 빨리 10만 원, 네. 10만 아니, 원이래. 구독자가 안 늘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오늘 한 1,000명만 늘려주세요. 어제 제가 매불쇼에서도 임센식당 TV를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제가 소장님, 제가 몇 번이나 지도 드렸죠. 그렇게 한꺼번에 얘기할 때 언어 대면 들어가면 아무도 안 아니 봅니다. 어제는 임센식당 TV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까 그 흉을 봤구나. 네. 이러면서 생생내자 했다고. 근데 임센식당 TV는 그냥 임센식 이렇게 지나가니까 뭔 소리 한지도 안 들려요. 아, 근데 아니, 했다고 저한테 막 어제는 강조를 아주 하시는 거지. 또렷하게 임센식당 TV가 밤에나 또를 그러니까 그 준비했다. 앞에 이만큼만큼 구독, 좋아요, 이만큼 더 해달라. 여기까지 한 앞에- 핫도그 질린다 벌써 먹지도 않았는데. 앞에 사람 이름 한 3명 한다면 되지 이러니까 아, 무슨 기억 안 나지. 자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저 됐어, 채팅창 괜찮아요.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훈 식당 TV 바로가기 있어요. 구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말 지나면 빼세요. 핫도그 드시고 빼시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막 이래. 자 그러니까 핫도그 그 현장 가서 못 얻어먹은 사람들 빼면 돼. 안티 되는 거 아닌가? 재밌다. 어쨌건 핫도그든 뭐 추러스든 네. 윤석열 파면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네.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파면 이래 임세훈 됩니다. 늦게 오는 날 안진걸 소장이 나한테 임세훈 형 좀 봐줘. 나 이거 아까 막 이빨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참고 있어 지금. 아유 어떻게 흉을 봅니까? 아니 근데 완벽한 분이야. 그럴 날이 이보세요. 별로 없어요. 전에 임세훈 형 봤었잖아 내 앞에서.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완벽한 분이라요. 퍼펙트라니까.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그럼요. 흉보고 많이 야, 할 텐데. 오늘 내가 약간 악역을.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악역은 영화 초원에서 제가 했습니다. 진짜 심각한 이야기는 이거- 내가 방송에 이런 이야기 안 하지. 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민생경제연구소 등 해가지고 아까 서울에서 이야기했지만 네. 검사를 위한 검사 검사 모임. 검사 모임 네. 그리고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 어제 중요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네. 두 가지 고발을 한 것 같아. 저 민생경제연구소가 소장님 하세요. 네. 국민의힘 대변인 명예훼손 혐의 고발, 다음에 국민의힘 해산 헌법소원 청구까지. 예. 이준우 누구요? 예예예. 김준우. 국민의힘 부대변인인데요. 저기 이준우라고 돼 있는데? 이준우구나. 예. 아니 근데 이게 뭐 개개인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감정이나 이런 거를 배설할 수 있지만 사실 공당의 대변인이라고 공직에 있는 사람 저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그 공당에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을 대표해서 대표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이준우라는 부대변인이 나가서 뭐 방송이든 본인 SNS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국민의힘의 의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물론 청와대와 이 당의 부대변인의 위치는 뭐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긴 하지만 제가 SNS에 한번 제 개인적인 일에 감정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과 되게 무관했어요. 부대변인 시절에. 다음 날에 기사가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이 이런 식으로 누구를 저격했다고 썼는데 저격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친구랑 싸워가지고 기분 나쁜 걸 썼는데 그 당시 정치 이슈랑 해서 임세은이 누구를 저격했다고 실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 위치, 직을 갖고 있는 거 무게가 있는 건데 이 이준우라는 사람은 이 직을 버리던가 아니면 직에 맞는 짓을 해야 되던가 말을 해야 되던가 하는데 뭐 이 대표가 북한 간첩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런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죠. 저는 저거는. 콩만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게 명백하게. 이게 이 국회에서 있잖아요. 대변인들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돼. 그 대변인 이름도 안 나옵니다. 네. 민주 뭐라고 해. 이런 식이고. 맞아요. 공당의 대변인들이 그런 건데 이준우가 지금 어떻게 생긴 친구야? 저도 어떻게 생긴지 몰라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예, 예. 어떻게 아무튼 북한 간첩이라고 야당의 그렇죠. 일당의 대표와 대선 주자 그렇게 겸하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주 극우화되고 극단화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게 1년에 200~300억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품위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존중과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존중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세금을 안 받고 아예 그 극단주의 정당을 하든지 200~300억이나 받습니다. 선거가 있는 애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이런 아주 그냥 아니 너무 수준 저질이고, 낮고 저질러서 예. 입에 담을 가치도 없어서 그냥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예, 근데 법으로 어제 해야 돈줄 된다. 나야 됩니다. 예, 돈줄 혼줄. 나야 되고 형사처벌 받고. 자 어제였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내란 정당 해산 이거 헌법소원 이거 청구했단 말이에요. 네, 위원 소원. 그러니까 실제로 저게 지금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야 저게. 맞습니다.
이게 뭐 제가 근데 앞에 잠깐만. 근데 잠깐 저기 임세훈 왜 없지? 저는 전화를 기자회견 못 갔습니다. 그게 이제 네. 앉은 걸 싫어서 안 간 거잖아. 옆에 있기 싫어가지고요. 이러면 또 진짜지 않다. 아무리 편한 방송이지만 그건 너무하네. 아, 이게 불쾌하네요. 아주 불쾌한 아니요. 방송이에요. 아, 참. 앉은 걸 드디어 지금. 오늘 너무 우리가 공격했나 봐 초반부터. 너무 공격. 아니 전 일이 있어가지고 저건 제가 못 간다 미리 다 예정이 됐었어요. 난 그랬고. 예. 저런데 안 빠지는 사람인데 아, 빠져가지고. 그럼요. 안진걸 소장. 네. 기분 풀어. 지금 삐졌어. 아니, 근데 완전 좀 불쾌하죠. 재밌으려고 한 거잖아. 아니, 지금. 재밌으려 해도 그런 건 안 됩니다. 진짜. 예, 아. 우리도 초반에 선을 우리가 지켜야죠. 너무 막 그랬나 봐. 그러면 몰아붙였나 봐. 방송 끝내자 미안한데. 아니야. 저기 아마 임 소장님 아이들 보느라 못 오신 것 같고요. 다 당연히 우리 임 소장님 지하에 하고 싶었죠. 네, 못 오셨고 못 오셔도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헌법과 법률상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안타깝게 정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을 보호해주기 위한 좋은 취지였죠. 근데 그러나 그게 이제는 변질돼서 정부가 여당에 대한 위헌 청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안 한 거에 부작위, 정부의 부작위, 위헌정당이 분명한 국민의힘을 내버려두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로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중대하게 행복주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 이제 헌법소원을 우리 검사 모임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고부곤 변호사님, 익산에서 올라온 이희성 변호사님, 과천의원에서 활동하는 오동현 변호사님. 아까 저분들이 다 그런 네, 분들이구나. 남양주에서 활동하는 이면태 변호사. 이분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음해를 일삼나까 이제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고발했고요. 아주 활발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새날에서 이분들의 헌신적인 활동 소개도 하고 싶었습니다. 정권 교체만 되면 국민들이 냅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바로죠. 네. 그 맨 앞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나 검사 모임 죄송해요. 아니 저분들이 사실 더 실무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하십니다. 검사 모임하고 서울의 소리가 네. 생방송부터 시작해서 실무도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합니다. 지금 지난 겨울도 맨날 저런 거 하느라고 정신 없었잖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윤석열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보면 1시간 7분인가 했어요. 그래도 근데 생각보다 짧게 했어. 그 1시간 7분인가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A4 용지 77장 77장이라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걸릴 거다 했는데 그 시간 너무 커. 한 장에 몇 글자 안 들어 있어요. 잘 안 보이면 이제 글자 크게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들의 특성인데.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진실에 부합하는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저게 거짓말인 걸 아는데 그들은 저걸 사실로 믿는단 말이에요. 저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 스스로를 다시 자책을 한 게 윤석열이 최후 변론을 뭘 할까 할 때 혹시 본인을 반성하고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물론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반성하고 임기 단축해서 본인이 개헌에 앞장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말 너무 강하게 반성하면은 혹시 어떡하지? 약간 걱정했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라고 제가 자책을 했는데요. 저거는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전혀 아닌 것이 사과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과 안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인상적인 것이 계엄을 통해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어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 제가 아까 누구한테 누굴 툭 때렸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한 거지. 근데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한 건 사과가 아니라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과를 안 했다라는 것이고 저 마지막 말은 결국 이겁니다. 헌재 때 판결이 나오면 인용이 나오면 야 싹 쓸어버려 헌법재판소 폭동 일으켜라는 메시지를 준 거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극우 세력을 위한 메시지. 거짓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도 걸렸잖아요. 입 아파. 윤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인도 몰랐다. 그다음에 정진석이가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라고 그게 이제 자기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위장한 건데 보니까 그냥 명태균 녹취 보니까 그냥 윤상현이한테 걔가 공관위원장 상현이 말 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다. 헌법기관한테 반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걔가 공관위원장 아주 저열한 표현 쓰고 그래서 사실 이번 그 명태균 녹취를 통해서 윤석열이 얼마나 입만 열면 거짓말인가 다시 한번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에서 계엄군이 오히려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까지 했죠. 아, 진짜. 오히려 보좌관들과 시민들 수백 명이 다쳤다는 게 팩트입니다. 예. 조갑재 씨가 이렇게 자기 방송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은 격리 처벌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미 격리는 됐으니까 아. 예, 영구 격리해야 되죠. 처벌과 치료가 영구 필요한 격리. 거지 지금. 네. 지금 처벌을 처벌도 위해서 돼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이석연, 조갑재, 그다음에 최재형, 정규재, 최재형, 이런 정규재. 사람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탄핵이 확실하다. 거의 우리 8대 0, 8대 0이다. 9대 0 뭐 이렇게 전망을 해서.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냐 안 하냐에 상관없이 8대 0 아니면 9대 0이다. 네. 근데 저는 9대 0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현실로 보면 네, 지금 네, 8대 네. 0으로 끝날 가능성이 네.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윤석열을 보는 것 자체가 공예예요. 아 진짜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 극우 유튜브 하는 그런 애 같으면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죠. 윤석열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현직 또 평가를 대통령이니까. 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내용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듣기 싫은데 그걸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막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걸 듣고 있어야 되나? 빨리 끝내자. 심지어 본인 부인도 안 보고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 아유, 김건희는 지금 절대 안 조선일보 봐. 폐간시키라고 정신이 없더군요. 목숨 바치고 있잖아. 개의무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상을 저는 여러분 3월 7일로 해봅니다. 딱 10일 후거든요. 2월 25일.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될 때 10일만 했으니까. 그래서 3월 7일이 옛날에 섰다 할 때 우리 푸나님 생각나시죠? 망통 아시죠? 망통. 합쳐서 0이 된 망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섰다 하는데 9가 나와야 되는데 땡이 나와야 되거든. 28 망통, 37 망통. 그게 뭐예요? 가장 낮은 점수가 망통인 거야. 0이 돼 버리는 거야. 두가 섰다가 뭐예요, 근데? 옛날에 그 화투의 일종인데요. 그 두 장 보기 아니야? 네, 2장 보기. 아. 또는 뭐 그런 5장 게 보기에도 망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37 망통. 대통령이 망하는 날. 37 망통. 그다음에 3월 8일부터 뭔지 아십니까? 38 광땡. 3월 7일 날 좋다. 탄핵 선고에서 아. 3화 7 합치면 또 망통이기도 하고 0이 되고 숫자가. 그다음에 한자로도 대통령이 망하는 날, 파면되는 날이기도 하고 3월 8일부터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과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광명이 든다. 38 광땡. 제가 이 말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한데? 진짜 보면서 훌륭한데? 고민 많이 하셨네.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신조 하나 만들려고. 38 광땡이? 37 망통 38 광땡. 그러면 3월 8일이면 8일밖에 안 남은 건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13일로 좀 많이 들었어요.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이 파단 얘기는 13일의 가능성이 게 자, 그러면 우리 5만 원 빵. 네. 아니 파면되는데 5만 원이 문제입니까?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 너무 작으면 안 지키니까. 저는 3월 7일. 네. 3월 7일? 3월 7일 선고한다. 3월 7일? 나는 3월 며칠? 전 3월 13일. 3월 13일. 네. 여러분 좀 정부에 적어 주세요. 앉은 걸 3월 7일. 그리고 37 망통. 그리고 아니야, 저 그럼 3월 14일. 3월 14일. 아니 원래 일주일 목요일 날 뒤에. 판단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에 두 번 다 금요일 날 그럼 했더라고요. 3월 14일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3월 과학적 14일. 근거 없이 3월 14일. 내가 정해놓은 날짜가 있어. 3월 10일. 3월 3월 10일. 그게 박근혜가 파면된 날이야. 같은 날 돼야지 뭔가. 그렇지 8명이고 그렇죠? 너무 아니 너무 반복돼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대선이 5월 7일 날 치러지잖아요. 수요일이니까. 5월 7일이 왜 불안한 날짜냐면은 5월 1일이 노동절 목요일이고요. 금요일은 그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 1, 3, 4, 그다음에 월요일이 5일이에요. 근데 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랑 동결해서 6일까지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가 쉬어요. 근데 7일 되면은 이날 그 투표일이잖아요.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5월 7일 좀 피하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4050이 많이 투표해야 그 우리 민주당의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도 7일은 있고요. 7일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해석도 마음. 있고 3월 7일 날 파면이 나야지 5월 7일 날 투표를 하잖아요. 5월 8일 날 부모님들하고 기쁘게 이제 어머니 아버님 정말 좋은 세상에 왔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응원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니지 어버이날에 가서 우리가 부모님께 만나서 부모님 꼭 다음에 투표해야 돼요. 투표하셔야 돼요 하고 다음 주에 투표해야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야 분석이 어버이날까지 들어가네. 아니 5월 7일 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서 오늘 이재명 찍으면 내일 어버이날 때 최고의 현금을 요즘 어르신들 현금 좋아하잖아요. 현금 봉투 50만 원 100만 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찍으면 드리고 안 찍으면 안 드린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5월 7일까지가 그 연휴가 쭉 되니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간다니까 부모님 모시고도 그럼 투표를 예, 못 할 수 있잖아. 지금 이제 조선일보 단독 하나 나왔다. 네, 시민단체 대표 돈으로 표 매수. 아니 근데 부모님께 뭐 어버이날에 드리는 어차피 거는. 용돈 드려야 되니까 이재명을 찍으면 용돈을 어버이날 선물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근데 드리겠다는 우리가 거죠. 지금 민주당 후보랑 이재명 후보라는 게 기정사실로 얘기를 하지만 기정사실입니다. 아니요 저는 대통령도 제1야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찍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는 누구라도 찍겠습니다. 뭐 그래 그렇게 이재명 시키는 후보님이 걸로. 되시겠죠. 예. 아 근데 나는 그런 가족 구성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부모하고 자식이 찍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 많더라고요 그런 집이. 저도 한때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이랑 아버님이랑. 참. 자 어쨌건 간에 다음 달이면 윤석열은 파면됩니다. 네. 날짜가 언제인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재미삼아 내기를 맞아요. 해봤는데 예. 자 어쨌건 진짜 뭐 설레발 같지만 그 지긋지긋했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와. 지옥 같은 시간. 지금 새벽인데 막 칠흑한 어둠이 좀 거치고 네.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 딱 그 시점에. 너무 좋네요. 아, 나 근데 지금 오늘이 2월 말일이니까 네. 3월 그게 7일이든 10일이든 13일이든 간에 네. 결국엔 2주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2주가 안 아,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네. 저 다른 시간은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새날 방송하면 시간 너무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2주 금방 오는데 근데 아, 이 탄핵 시간만 너무 안 가고. 그러면 두 사람을 다음 주에 보는 거는 윤석열 탄핵 후에 보는 거네. 14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먹방 하시면 어때요? 네? 그날 먹방 우리 셋이서 그래 볼까? 네, 와인 한 잔씩 뭐, 아니 마시면서. 사실 오늘 제가 네. 이 민원이 있었어. 예. 민생경제연구소가 웃음 연구소인데 지금 방송이 예. 네. 방송이 재미가 없다고. 아유 큰일이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재밌게 하려고 없는 말 지어내서 막 놀려 먹었거든. 아니, 삐졌어. 약간 삐진 척 하는 것도 삐졌어. 재밌었잖아요. 아니 진짜 삐진 거였잖아. 아니, 내가 약간 삐진 표정을 척 봤어. 했어요. 아니 이게 재밌잖아요, 삐졌어, 그거. 삐졌어. 이 시청자들이 좀 나는 좀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게 삐졌어도 재밌는 것이고. 당장 요새 잘 저렇게 삐지더라고. 삐진 척 하니까 네. 댓글창이 달려. 나보고 꼰대래 어떤 분이. 아 그게 무슨 아유, 아니에요, 여러분. 푸나 선배님은 정말 개방적이고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꼰대 아니세요. 제가 아까 삐진 척 있는 게 놀라셨군요. 진짜 삐졌으면서 뭐 진짜 이 삐졌으면서 방송의 내가 재미를 눈빛을 봤는데 뭐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삐졌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볼개져가지고 눈 막 흔들리더만 삐졌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삐졌- 금방 풀려요. 아니, 이걸. 금방 풀려요. 거짓말하지 마. 좀 금방 삐졌으면 풀려요. 나 어땠습니까? 당황해서 좀 전에. 아 진짜 삐진 척 한 거라니까요. 재밌게 하려고. 삐졌어. 자, 자, 그냥 37 계속하면 또 삐져 하지 마. 저 아니 웃음을 못 들었다니까. 여러분 37망통 38광땡 얼마나 근데 재밌습니까? 안 하다 솔직히. 그게 딱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설명 이제 아니면 거 안 하다 저 좀. 섰다나 화투를 쳐본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이제 고스톱이나 화투를 안 쳐본 사람들은 또 모를 수 있죠. 제가 또 이게 좋은 게 3월 14일이 저희가 다음에 민생 웃음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약에 탄핵이 13일 14일이 되고 나면은 바로 그 다다음 날 제 생일입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최고의 생일 선물. 근데 제가 이거 약간 예측했어요. 예전에 윤석열 그때 막 탄핵 한창 안 되고 우리 막 한번 탄핵이 국회에서 불발됐을 때 제가 그때 어디 방송에선가 윤석열 탄핵은 분명히 3월 14일쯤에 나올 것이다. 파면이. 왜냐 내 생일 앞이기 때문에 그 말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예측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너무 과했어. 과유불급이야 지금. 네. 그 임세현 생일과 윤석열 파면이 무슨 상황이 있어? 이거 생일 탄신일이 우리 임세은 위대한 임세은 동지 탄신을 앞두고 윤석열 파면되면 엄청난 생일 선물이 되죠. 그렇죠. 헌재가 심지어 맞춰줬지만 임세은 소장 탄신에 맞춰서 황현필 역사관님 그 위대한 역사관님이 임세은 소장을 위한 맞춤형 특강도 합니다. 생일 잔치를 맞춤형 황현필 역사관님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 보셨죠? 그런 거 처음 보셨죠? 어떤 사람의 생일 잔치로 위대한 사람의 특강을 준비했다니까요. 임세은을 따르는 무리들이 네. 여기까지 해. 감동적이죠. 지금 너무 나갔어. 사실인데. 네, 결론은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자, 네. 마음이 설레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명태균 게이트. 근데 녹취록 터지는 거 보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한참 이게 막 지지고 볶고 계엄 전에 네. 녹취가 있네 없네 뭐 목소리가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까발려지고 있어. 막 조선일보 폐간한다고 하고 네. 막 윤상현이한테 뭐 내가 말했다라고 하고 근데 윤상현이는 그런 걸 받은 적 없다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윤상현한테 말한다고 명태균을 속이고 네.
말 안 한 거라면 진짜 이상한 인간 아니야. 그럼 김건희한테 혼나죠. 네. 옆 뒤에서 다 듣고 있는데 김건희가 그 통화 내용 다 앞에서 듣고 있더만요. 그러면서 확인 계속 하던데 그치. 보니까. 김건희 목소리 나올 때도 보면 뒤에서 윤석열이가 했잖아. 상현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연락했다고 윤상현이가 아주 지금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호로자식으로 통합니다. 아니 저놈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데 그게 다 밝혀졌는데 안 받았다 끝까지 우기잖아요. 이번에도 기자들 물으니까 안 받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말하지만 아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극우 윤석열 지지자들이 아니 이 자식이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다고 지금 녹취까지 공개됐는데 여사님까지 그걸 확인해 줬는데 안 받았다고 대통령을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가 명태균하고 통화하고 나서 40분 후에 네. 김건희가 다시 전화해서 확인 사살한 거죠. 믿고 기다리라고. 네. 문제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그 결과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네. 아, 어쨌든 그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명태균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시점 어제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네. 초토화 된다는 거 그러게요. 알고 있는 거죠. 명태균 묻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불법들이 이렇게 가득하 있는 건데 저는 한동훈 말이 더 웃겼거든요. 한동훈은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전 한동훈이 이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뭐 민주당의 갈라치기 공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한동훈도 이제 본인이 경선 준비를 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윤석열 쪽 그래서 풀어하려고. 명태균 묻은 사람들을 명태균 보유자라고 한다면서요. 국힘당 내 태균 복균자. 명태균 복균자. 그래서 아니면 명태라는 균을 네. 명태균을 보균하고 있다. 예전에 이제 이거 제가 만든 용어긴 한데 명태균 묻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뭐 홍준표 뭐 김진태 뭐 이준석은 여기 아니고 그다음에 또 누구더라 오세훈 등등 있잖아요. 그거 제가 친명 유니버스라고 했거든요. 친명 유니버스. 네, 명태균 명태균과 친한 사람 유니버스. 훌륭한데 네. 표현 멋있는데. 네, 친명 유니버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뭐 제 걸 누가 이렇게 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승민, 한동훈 뭐 등등 명태균 안 묻은 사람은 비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명이 민주당에도 있고 친명과 비명이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는 되게 희한하고 재미있는 상황 우리는 보고 있다. 네, 재미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친명을 물었을 때 야 거기 민주당 친명이야 국힘 친명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분명히 최상목이는 여야 합의가 안 됐으므로 거부권 행사할 거고. 네. 진짜 아유 저거부터 탄핵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최상목 그냥 공범이야 공범. 네. 내란의 공범이야. 원래 사실 처벌 김용현이처럼 받았어야 돼요. 네. 이미 내란 관련해서 문건 받고 지금 뭐 기재부 관계자들 소집까지 했던 놈이잖아. 제일 빨리 소집했죠. 아. 네. F4. 문건까지 받아놓고 쪽지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접어가지 안 보일 때. 네. 어쨌든 본회의 통과했고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하면 오늘이 있잖아요. 물론 그 상황은 마흔역 임명 네. 사실 어제 판결이 나왔기 네. 때문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명 안 했어. 네. 하루가 지나도록. 국정협의회 없던 걸로. 너 대행으로 인정 안 해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아요. 명태균 특검 찔리는 게 없으면 왜 반대를 합니까? 맞습니다. 본인들이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유승민 같은 사람 명태균과 관계가 없으니까 명태균 특검 찬성을 하더라고요. 상당하면 해야지. 김상우 의원도 그렇고. 유일하게 했죠. 네. 예,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게 다 밝혀졌는데 특검 안 하냐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 상황은 급변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부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보수 가표집이 좀 있지만 웬만한 여론조사는 30, 35 정도거든요. 네. 저쪽 극우 세력들이. 이제 급격히 파면되고 나면은 잠깐 한 하루 이틀 지지고 볶다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압도적으로 저는 명태균 뭐 특검이든 뭐든 다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뭐 김건희 특검까지 갈 수도 있겠죠. 네. 얘네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대선 때 명태균 특검 막 나와가지고 무슨 수사 결과 발표가 이럴까봐 지금 더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스킬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지금 홍준표나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이준석하고 명태균의 카톡도 까였던데 네. 이 보면 실제로 이런 거야. 내가 직접 만나서 직접 돈 주진 않잖아. 원래 스킬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제일 최측근 시켜가지고 돈 대납하게 만들고 조작된 여론사를 통해서 당내 경선 돌파한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네, 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 모래성 같은 것들이에요. 전 제가 봤을 때 김문수 대선 후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김나땡이라고 하죠. 네. 김문수 나오면 땡큐. 명태균 복균자들이 네. 다 네. 쓰러지고 김문수만 네, 남습니까? 김나땡. 근데 나경원이도 지금 속으로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나경원은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대선 나가는 욕심보다는 당권 접선이 목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당권이든 됐고 서울시장이나 나경원이는 당권이나 뭐. 나경원이 옛날에 자기 당이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잖아요. 음. 내가 분명히 오세훈 앞서고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준석 앞서고 있었는데,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타나도 갑자기 뒤집어졌다. 홍준표도 그랬잖아. 네, 홍준표도 그걸 자백한 적이 다 있고 그랬어요. 오세훈 본인들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맞습니다. 야.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제 김건희와 명태균의 예를 들어 48분 동안의 텔레그램 통화 이것도 이제 곧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건희는 녹취가 수두룩 빡빡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조선일보 뭐 파괴한다는 것도 대화를 녹음한 거래요. 그러니까 전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감옥에 갔든 안 갔든 똑같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는 아마 이 녹취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다. 예. 김건희가 워낙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네. 누가 어떤 녹취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본인도 모를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팔만 대장경처럼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이 이제 파면이 확실시 되니까 사실 김건희랑 조선일보 대화를 나눈 사람은 최측근 중에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그 정도면 이런 사람들마저도 다 돌아서서 폭로를 하는 지경이다. 완전히 곧 있으면 더 많은 녹취가 나올.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옛날에 서울에서나 새날에서 김건희가 문제점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안 믿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 녹취도 있을 거라는 그것도 안 믿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적했던 게 모두 팩트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저 명태균 저희가 나름대로 선견지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잘 명태균 분석한 거죠. 특검에 지금 오세훈, 홍준표, 김건희, 윤석열뿐만 아니라 명태균 전화번호에 국민의힘만 140명이 네. 그러면 이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뻥뻥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걸로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저는 아까 그 위원정당 뭐 해산 네. 네. 그거랑 좀 연관 지어가지고 저는 이 당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나왔잖아요. 현직 당시 마산 지청장 검찰 검사놈이 김영철하고 명태균 만나갖고 자기 공천받게 하려고 정치 공작한 것도 이번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걸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내용을 보니까 김영철하고 명태균을 만나갖고 부적절한 출마 준비를 했던 거 이게 징계 사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까지도 줄을 쓴 거예요. 즉 윤석열과 특수관계라는 거 알고 검사들이 줄을 쓴 거죠. 앞으로 더 많이 터질 겁니다. 진짜 이번 건으로 봐서 이제 명태균과 140명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전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원외 포함해서는 원외까지 펼치면은 그래서 확실히 국민의힘은 일부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 빼고는 이 당은 그냥 애초에 있었던 범죄 집단들이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범죄 소굴. 이게 만약에 민주당 상황이었다면요. 아이고. 아이. 저희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진짜 강제로 문 닫게 생겼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내란 안 일으켰다면 이런 문제로 지지고 볶으면서 그런 녹음 파일 안 나옵니다. 네. 일단. 맞아요. 근데 윤석열 스스로가 계엄으로 이걸 덮어보려다가 더 터졌어. 제가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이재명 감옥 벌린다. 지가 먼저 감옥. 예.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게 생겼어.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덮으려다가 명태균 게이트가 더 터져 버렸어. 진짜 근데 그게 너무 뻔뻔한 게요. 윤석열이 그때 그 계엄 일으키기 전에 대국민 무슨 사과했잖아요. 뭐 어쨌건 뭐 죄송한 여러분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나는 명태균한테 뭐 여론사를 부탁한 한 적이 적이 없다 없고. 이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하고도 지금까지 참으로 말한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냐. 야, 진짜 뭐 이런? 아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들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간들이었어요. 네. 여기 심리적으로 네. 들어가 보면요. 네. 어떻게 검사 하나라고 살 동거를 시작했어.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결혼식까지 했다. 근데 검사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 일이 만사형통이야. 그렇죠. 뭐 주가 조작 그런 정도야 막 귀엽죠, 눌러주면 그런 끝나는 거. 거고. 네.
어쩌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당첨돼 버렸네요. 원래 협찬도 엄청나게 들어와 몇 억씩 들어와. 대통령에 당첨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안 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고 뭐 검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주가 조작 덮어버리잖아. 김건희 몰랐다고. 벌써 주가 조작 우리가 까먹을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사건. 통화까지 했는데 몰라? 김건희는 그냥 이렇게 명의만 빌려준 거지 주가 조작하는 줄 몰랐다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한 일주일 전에는 한동훈이가 이제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메시지 나왔고 네. 명태균의 변호사가 녹취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12월 3일 날 안 되겠다. 나한테 부탁해봐. 네. 아유 진짜 내가 그 검사 보고서 봤어? 네. 어? 그 저기 명태균 거 다 나왔어. 나 큰일 났던데. 그 녹취도 있어. 그럼 그거 나가고 빨리 뭐 좀 해결해봐. 계엄이라도 해봐. 계엄. 계엄? 계엄. 게임 말고 계엄.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바른 치안 종북 방과 세력을 일거에 수거하기 위하여 윤석열 성대모사만 하면 이거 목이 아파요 지금 이제. 아니 저도 오늘 통화를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아직 들었어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어떤 분이 통화했는데 전화 받자마자 예, 여보세요 예, 조세 제가 좀 아파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아 김건희 막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프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에서 그거 하나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계적인 신조어를 하나 만들자. 성렬스럽다. 그러니까 가장 비열하고 인간의 얼굴로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비열하고 저열한 행동을 하는 자. 아주 국어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올라갈 거라고 자 봐요. 이거 아니 이미 자, 그럼 소장님 잠깐만. 이거 제가 제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 임세현 식당에서 3주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자고 예. 성렬스럽다고 건의스럽다를 예, 나름 그렇죠. 규정해봐 지금.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윤석열스럽다고 아니, 했는데 윤 씨들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윤 씨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니까 그냥 성렬스럽다. 우리가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년스럽다가 을씨년스럽다로 됐다고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을씨년하다. 을사년처럼 너무 춥고 고통스럽다. 그처럼 성렬스럽다가 저는 일단 성렬스럽다는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어리석고 더럽고 비열하고 저열하고 인간의 얼굴로 살 수 있는 가장 추악한 행태 그런 인간을 일컫는 말. 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하나 제가 플러스 알파로 이 형용사를 표현한 것이 임세현 식당 가면 쇼츠에 나옵니다. 3주 전에. 3주 전에. 임세현 식당. 성렬스럽다.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바로 가기 링크 있어요. 네. 건의스럽다도 건의스럽다는 조작하고 모든 것을 고치고 조작하고 가짜고 따라하고 등신이고 근데 등신인지 모르고 누구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다른 사람 거짓말하고 소시오패스고 남편이 감옥 가도 면회 안 하는 거. 엄청 많네요. 건의스럽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성렬스럽다 좀 느낌이 그리고 남자 다르죠. 손잡고 그러네요. 남자 손잡고 약간 신들린처럼 남자 손잡고 쪼물락거리는 거. 힘이 좋네 이런 것까지 아는 거. 이벤트 좋아하고. 이벤트 좋아. 어머 멋지다 경호처. 착살 좋아하는데 뭐 성훈이 오빠 나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지금 거. 생각하면 김영선이가 그 노량진 수조물 먹은 것도 아마 김건희가 언니 뭐라도 좀 해. 너무 활동이 없어. 우리가 공천 줬는데 그러니까 예. 충성 보이려고 자, 노량진 수조물을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방송 컨셉이 이거예요. 그렇지 웃기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 이해하시고 잠깐만 댓글창 좀 몇 개만 읽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네. 엘리님 밥하다가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남편 아버지 형제랑 싸운 적이 한두 번 아니고요. 남편은 이제 민주빠 그렇지만 아버지는 힘들어요. 진짜예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서로 양보 없음요. 어쨌거나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내가 아까 드린 말씀 가족끼리 성향이 다르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아니요 달라요. 근데 결혼해갖고 성향 달라지면 그거 관계가 골치 아프다. 네? 결혼했는데 성향이 달라지면. 결혼 그죠. 부모님이야 따로 살면 별 스트레스 안 받는데. 맞아요. 개봉 돌림 넷플릭스의 야인 시대가 떴던데 이 시대에 이깟 정치 깡패들이 부활했네요. 시라소니도 부활해야겠습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엘리님 현재도 윤석열이 감옥에서 온갖 특혜와 인사를 다하고 윤건희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썩었으면 내란 수기한테 아직도 꾸벅할까요? 캐비닛이 무섭긴 하네요. 윤건희 마약 수사 프로포폴 수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해방 80년 반민특위 부활님 앞서가는 질문입니다만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법사위원장 내란당에 넘겨줘야 할까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네, 절대 없죠.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자 서로 의견이 틀려. 네. 안 맞아. 네. 그러면
다수결 했습니다. 다수결. 네, 다수결. 김병철님, 새날 화이팅 운전하다 차 세우고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만세, 올바른 우리나라 국민 만세. 하지만 임세은은 이쁘다. 고맙습니다. 사심을 딱 드러내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요거 하나만 이게 좀 걱정되는 분이 계신데요. 갱님이 우리 애 이름이 건희인데 걱정돼요. 아, 괜찮아. 이름이 뭐가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인 그렇죠. 겁니다. 이제 예, 이름이 예, 예. 윤씨들이 이제 윤씨성들이 호소한 것처럼 그래서 이름을 성렬스럽다도 을사년스럽다도 을신년스럽다로 바뀌었잖아요. 썩렬스럽다. 그다음에 건희 같은 경우도 그걸 왜 바꿔줘? 건희스럽다. 아니, 예. 그걸 왜 바꿀 순간 필요 없잖아. 건이라는 이름 가진 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MBC 기자 중에 김건휘가 있거든요. 네. 야구 선수 중에 김건희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가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중에 김건희가 있더라고요. 아, 축구 선수 야구 그러니까 선수. MBC 뉴스 옛날에 그냥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이름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MBC 뉴스 김건휘입니다. 자, 이게 지금 민생경제연구소가 사실 서민경제를 아마 정권 바뀌면 이거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가계소득 소비지출 증감률 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보세요 위에 2024년 그러니까 작년께 나온 거예요. 1, 2, 3, 4분기 해가지고 가계소득도 떨어졌지만 소비지출은 더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 내수가 이 모양 이꼴 되는 네,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연합뉴스 그래프에서 가져왔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분위 근로소득 증감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분위가요. 1분위일수록 쉽게 표현하면 조금 더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20%. 네. 이분들은 월평균 소득보다 가계 지출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럼 결국은 저건 빚으로 남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격차가 점점 커져요. 사실 1분위는 소득과 지출이 거의 동급 아니면은 지출이 더 많은 그다음에 이게 조금씩 나아져서 나중에 5분위 때는 지출이 거의 1분위보다 약간 많지만 소득은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게 저런 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이 그래프가요. 저렇게 의미 있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국민 전체적인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프의 추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좀 없이 사는 분들은 빚내서 필요한 거 써야 되니까 사치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이거 볼 때마다 좀 먹먹한데요. 자살 사망자 수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공교롭게도요. 밑에 22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계속 올라갔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저기 이제 2009년, 10년, 11년 저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뭐냐면 저 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미국에 왔던 금융위기 사태가 오면서 많은 금융기관과 뭐 건설사 이런 부분 많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저 시기가. 그러니까 저 때는 경제 위기였던 시기였고 2020년 심지어 코로나 시기 때도 어려웠지만 저 때보다는 낮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아니고 경제 위기 예를 들어 금융위기 같은 세계적인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도 제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 어떤 정책도 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양극화 해소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 좀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거든요. 전혀 안 했던 데다가 작년에 자살 숫자가 14,439명으로 잠정지기가 됐네요. 네. 또 다른 이제 뭐 10년 만에 11년 만에 최대치다. 11년 만에 최고. 또 있고 어떤 동네는 13년 만에 최대치인데 하루에 40명씩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고통은 자살률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출생률로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생을 등지고 있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이를 안 낳아서 뭐 지금 최근에 조금 출생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거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기저였고요. 예.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라간 예. 거고. 근데 이 잠깐만. 자살률이 또 이제 의미 있는 게 이제 연령대가 보면은 이제 일단 남자가 2배가 많아요 여자보다. 그런데 가장 또 충격적인 게 가장 사회활동 왕성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대 있잖아요.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40대, 50대가 전체의 40%입니다. 그 심각한 거죠.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제가 한 10몇 년 전에는 저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뭔가 하다 보면은 그나마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출생률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최근 건 아니에요. 작년 건데 유전 자녀, 무자녀 예. 출생아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아예 애를 안 낳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맞아요. 보세요. 출생아 100명 중 저소득층 가구가 9명이 채 안 된다.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은 얘를 못 낳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지금 0.78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출생률이 네. 0.78인데 2명 결혼해가지고 1명도 안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예 결혼도 안 할 뿐더러 네. 그런 상황에서 고소득층 등은 애를 낳아요. 음. 2명 이상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애를 못 낳을 정도까지 가면 정부가 뭘 해야 돼요? 지원을 해줘야죠. 아이들 낳을 수 그렇죠.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교육비나 뭐 주거에 대한 예. 안정성을 보장해주면 그래서 하나라도 낳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하고 비공무원의 출생률, 정규직과 비정규직 출생률, 대기업과 소기업 출생률이 실제 2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를 기록한 지역이 있었는데 전남 광진군하고 영광군하고 세종시 강원도 화천군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공무원들 쓰는데 많이. 강원도 화천군인데 이유가 뭐냐? 강진군은 1년에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에다 60만 원을 지역 앞에 더 줍니다. 예. 만 8세까지, 만 7세까지. 그다음에 영광군도 그런 출산 지원금을 대폭 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회경제 지원이 출생률을 2배 가까이 뛴다는 게 영광군하고 그다음에 강진군하고 강원도 하천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정부가 중앙정권이 안 하잖아요. 민생복지금도 안 주죠. 아동수당도 상향 안 하죠. 지역 앞에도 깎으려고 그러죠. 그게요. 당연히 더 안 낳고 자산은 늘어나는 거죠. 이재명 대표처럼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 중학교 때 이미 공장 들어간 삶을 살아본 사람은 늘상 그런 거 보면 마음 아파하고 내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랑 그렇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럼요. 윤석열 한번 보세요. 사법시험 구수하고. 구수를 해도 쪼달리지 않았던 사람. 그 정도 할 수 있는 재력이 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대충 얼기설기 검사 내가지고 네. 스폰서나 받고 소고기 사먹고 하다가 대통령 된 자다 보니까 맞아요. 입으로만 약한 자를 위한 짓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안 익혔더라도 최악의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상황 망친 거로도 전 탄핵 사유가 네. 분명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요 자살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좀 김건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김건희가 마흔 건강 사업이라고 예산을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야당에서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것도 계엄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2023년은 그 정신건강 정책 혁신안 발표해서 자살률을 절반은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예산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최고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사업이 무용지물한 거고 김건희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라는 예. 의구심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뭐 네. 마약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정신건강, 마음 마음 건강도 건강. 그렇고. 예. 야, 씨, 알겠습니다. 마약 수사 무마한 놈은 이번에 고속 승진했고요. 네. 그다음에 마약 때려잡자고 외친 이철규의 아들은 마약하고 체포 있던데? 하셨지만 마약 이번에 하다 걸렸죠. 던지기 마약 이런 게 예, 있더라고요. 이철규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공개합니다. 네. 네. 아 그분 이철규였군요. 자, 이제 아들 이름인데 재밌어요.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 하려다가 자, 잊었어. 야, 아이고. 다음 주 볼 때는 네. 네. 탄핵. 세상이 탄핵. 바뀌었을 거예요. 먹방. 제발. 먹방 핫도그 갖고 와 일단. 핫도그랑 아니 빵 갖고 올게요. 빵. 와인이랑 갖고 올게요. 아니 일단 빵을 갖고 옵시다. 빵에 가는 네, 날. 이거는 임소연 생일 김건희도 파티도 빵이 하고 여기서 자, 케이크도 갖고 오고. 빵. 그날이 생일이라고? 아니 그 다다음 날인데 그날이 다다음 생일 날. 주간입니다. 미리 인생 해야죠. 생일 주간. 인생, 아니 생일 주간이라뇨. 인생 탄신 생일 주간이지. 예수를 그렇게 비하하세요. 생일 주간. 탄신 주간. 탄신 주간. 위대한 수령 수령이요? 동지 임세은 동지 탄신 주간. 내가 방송 재밌게 하려고 엄청 텐션을 올려놨다가 재미 드럽게 없다가 마지막 되면 이렇게 재밌어지면 내가 원래 방송 제가 끊기 얼마나 싫잖아. 재밌는데요. 제가 옛날 별명이 입만 열면 폭소 입폭소였어요. 알겠어요. 입벌구가 아니라 입벌폭. 입만 벌리면 폭소다. 앉은 걸 지지하시는 분이 나보고 뭐 꼰대라 그랬으니까. 네. 아유 아니에요. 아니 그 요 팬클럽이 약간 몇 명 있는데요. 자, 그분들이 와서 댓글을 아니 근데 댓글 부대가 있어. 댓글 부대 여론 안기고는 조작. 좋아하고 나는 여론 조작.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 이해가 안 가. 다 좋아해야지.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예. 민생 핫도그 연구소. 네. 파면 학도그입니다. 내일 3시 반에서 4시에 4시 사이에. 효자동 네. 집회, 광화문 집회 알겠습니다. 거기서 518개. 예.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현란한 케찹 짜기를 자, 보여드립니다. 진짜. 네 죄송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세상이 바뀐 데 만납시다. 네. 예. 동지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퇴진하라 책도 핫도그의 있습니다. 구호입니다. 핫도그 구호. 동지들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동지들. 퇴진하라 책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상 바뀐 뒤에 네. 그때 만납시다. 네. 빨리 가. 알겠습니다. 먹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먹방으로. 감사합니다. 예. 나 조선일보